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천세종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장내과 박하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로트 인터미디에이트 서지컬 리스크 CVIS 환자들에 있어서 타바의 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4월 16일 날 첫 번째 타비가 프랑스의 이제 알렌 크레비에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시행됐습니다. 57세 남자 환자였고 당시에 카디오제닉 샥이었고 CVIS 환자였고 당시 이젝션 프랙션 10% 서버큐트 렉 이스케미아가 동반된 환자였습니다. 당시에 서큘레이션에 이제 스페셜 레포트를 퍼블리시했고 당시에 이제 컨클루전으로서 이제 넌 서지컬 밸브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환자의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또 midterm 헤모다이나믹과 이제 클리니컬 임프루먼트를 이뤘다라고 했던 게 이제 지난 이제 저희 현재 CVIS를 치료를 하는 타비의 2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2010년도 12월 1일 날 첫 번째 타바를 시행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유철홍 선생님 오늘 연자이기도 하신데요. 79세 남자 환자였고 사페인 26mm 밸브를 트랜스 에이피컬 어프로치를 통해서 시행했고 굉장히 이제 훌륭한 경과를 얻었고 제가 이제 환자 차트를 봤는데 한 10년 정도 서바이벌을 했습니다. 타비의 히스토리,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를 통한 타비의 히스토리는 이런 이제 여러 굉장히 큰 굵직한 랜드마크 RCT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셀프 익스펜더블 이제 밸브 역시 이런 이제 리스크를 통한 맨 처음에 프로히비트 리스크,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로우 리스크를 통한 랜드마크 트라이얼을 통해서 여러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최근 10년 동안의 타비의 이볼루션은 2010년도에 이제 파트너 1B, 그다음에 코어 밸브 익스트림 리스크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 2011년도에 파트너 1A 하이 리스크 환자들 코어 밸브 하이 리스크 트라이얼을 통해서 2014년도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파트너 2, 그다음에 서타비는 2017년도에서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환자에 있어서 타비의 롤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했고 2019년도에 양쪽에서 이제 로우 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파트너 3 트라이얼과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제 타비의 이제 효과와 이제 서지컬 밸브 서저리와의 이제 비교를 이제 증명을 해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변화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의 변화와 FDA 임프루브를 이제 어프로브를 받게 됩니다. 실제 이런 여러 가지 랜드마크 트라이얼들의 이제 STS 스코어를 보면 첫 번째 익스트림 리스크에 있을 때는 양쪽 다 공이 10%가 넘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환자분들이었고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트라이얼들,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트라이얼들, 그다음에 로우 리스크 트라이얼을 거치면서 지금 최근에 있는 로우 리스크 트라이얼은 STS 스코어가 4% 미만인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트라이얼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파트너 1B 익스트림리 하이 리스크 이제 트라이얼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1년째 원이어 팔로우를 했고 원이어에서 이제 봤던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타비 그룹에서 30.7%, 스탠다드 세라피, 바브를 포함한 스탠다드 세라피군에서 이제 50.8%, 여러 가지 세부 지표들도 다 타비를 하는 게 스탠다드 세라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이제 란셋의 2015년도에 5년 팔로우를 통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트너 1A 트라이얼은 이제 하이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이제 트라이얼이었고, 총 N수는 이제 약 800명 정도, 799명. 그 다음에 하이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타비와 699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비와 이제 서지컬 AVR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원이어 팔로업에서 이제 첫 번째 봤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데스 프롬 애니 코스를 봤고, 양쪽에서 이제 원이어 때 양쪽 타비와 사비의 서지컬 AVR에 차이가 없음을 이제 보여주었고, 이 역시 이제 5년 팔로업을 통해서 란셋의 2015년도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양군 간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줬고, 밸브의 이제 민 그레디언트 역시 타비와 서지컬 AVR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코어 밸브 US 하이리스크 US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보시면 약 79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서지컬리 하이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원이어의 이제 데스 프롬 애니코스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넌 임페리티와 슈페리어티 테스트를 이제 같이 시행했던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티드 어널리시스를 보면 1년째 이제 데스 프롬 애니코스는 이제 타비군에서 훨씬 낮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넌 임페리어티뿐만이 아니고 슈페리어티 마진을 다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 역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5년 팔로업, 장기적인 팔로업을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양군 간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서바이벌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 결과였고, 그 코어 밸브의 특성상 슈퍼라이놀라 디자인이기 때문에 EOA가 더 커지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서지컬 ABR 군보다 밸브의 이제 민 그레디언트가 훨씬 더 이제 좋은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이제 슬라이드는 이제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파트너 2 트라이얼입니다. 파트너 2 트라이얼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역시 데스 오브 애니 코즈 또는 디세이블링 스트로크 두 가지를 받고 2년 팔로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인터메디에이트 환자군에서 타비는 이제 그 서지컬 ABR과 거의 이제 시밀러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결과를 보여주었고, 양군 간에 그 데스나 아니면 디세이블링 스트로크나 이런 여러 가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간에 5년 팔로우업 했을 때도 역시 NEJM에 퍼블리시 됐는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타바이 트라이얼은 이제 그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통해서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 CVIS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서지컬 ABR과 타비의 이제 비교를 하였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2년째 이제 데스 프롬 애니 코즈 또는 디세이블링 스트로크를 받습니다. 타비는 서지컬 ABR에 비교해서 이제 역시나 넌 인페리어리티를 이제 2년째 증명을 했고, 역시나 올해 이제 자막 카디올로지에 이제 발표된 5년 팔로업, 장기적인 팔로업 그 데이터를 보시면 그 타비와 서저리가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10년도에 약 14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STS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AS 환자들의 서지컬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봤던 CVIS 타비를 했던 주로 이제 하이 리스크,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 환자분들보다는 로우 리스크가 약 80% 정도를 차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로우 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그 타비와 그 다음에 서지컬 AVR의 비교를 한 스터디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파트너 3 트라이얼이고,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STS 4점 미만의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타비와 서저리를 이제 비교를 했던 이제 그 연구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그 컴포지트 오브 올 코즈 오브 모탈리티, 스트로크, 올 카디오바스큘라 리하스피탈리제이션을 이제 1년째를 봤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보시면 1년째 타비에서 그 8.5%, 서지컬 AVR에서 15.1%로 넌 인페리어리티 마진을 충분히 이제 그 충족을 했고, 슈페리어리티 마진까지 타비가 이제 서지컬 AVR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이제 첫 번째 보여주었고, 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는 타비에서 오히려 뉴온셋 APB 적었고, 그다음에 그 데스나 스트로크의 레이트도 더 적었고,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역시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인덱스 하스피탈리제이션이 서저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쇼터 하스피탈리제이션을 보여줬고, 그 푸어 아웃컴 역시 그 서지컬 AVR보다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파트너 3 로우 리스크 트라이얼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메인 레슨은 타비가 데스, 스트로크, 리하스피탈리제이션 1년째에 있어서 서지컬 AVR보다 더 우월함을 보여주었고, 첫 번째로 이제 더 적은 AFib, 데스, 스트로크, 메이저 블리딩, 이제 더 빠른 펑셔널 임프루브먼트를 이제 보여준 결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비슷한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나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서션, 그다음에 PVL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게 메인 레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통한 그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 트라이얼인데, 스터디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보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이제 올 코즈 모탈리티 또는 디세이블링 스트로크를 2년째를 기준으로 이제 스터디를 디자인을 했고, 결과를 보시면 먼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서지컬 ABR에서 이제 그 타비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5.3%, 서지컬 ABR 6.7%로 2년째 팔로업에서 이제 타비가 서지컬 ABR에 비해서 이제 넌 인페리어리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스터디입니다. 30일째 이제 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보시면 디세이블링 스트로크나 라이프 스레트닝 오는
또는 disabling bleeding, acute kidney injury군에 있어서는 타비군이 더 우월했고 all cause mortality는 major vascular complication은 양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AFib이나 all cause mortality 또는 disabling stroke는 타비군에서 조금 더 우월한 결과였고 permanent pacemaker insertion에 있어서는 surgical AVR군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로우 리스크 트라이얼을 대상으로 해서 양쪽의 이제 베네핏과 리스크를 이제 살펴보면 파트너 3 트라이얼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환자의 모탈리티를 감소시켰고 스트로크를 예방시켰고 리합스피탈리제이션을 줄인 이런 결과들, 그다음에 AKI가 적었고 뉴온셋 APB 적었고 그다음에 펑셔널 캐패시티의 이제 임프루먼트를 더 빨리 이제 확대시켰고 더 짧은 병원 호스피탈 스테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로는 메이저 바스큘라 어드밴스 이펙트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마일드 PVL이 더 많았고 그다음에 페이스메이커는 양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밸브 스롬보시스 역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 트라이얼에서 보면 모탈리티는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 타비의 베네핏은 역시 스트로크, 호스피탈리제이션, 그 다음에 메이저 블리딩,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뉴온셋 AFib, 그 다음에 펑셔널 캐패시티 등에서 이제 타비가 유의하게 좋았고 리스크로 보면 메이저 바스큘라 어드버스 이벤트나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던 이제 그 메이저 바스큘라 이벤트, 그 다음에 PVL이 이제 타비군에서 유의하게 많았고 페이스메이커가 타비군에서 더 많았습니다. 이런 로우 리스크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장기간 한 6년째 팔로우업한 게 이제 노션 트라이얼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트라이얼인데요. 한 6년째 팔로우업했는데도 타비와 서지컬 AVR군 간에 6년째 팔로우업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보면 로우 리스크 환자군에 있어서도 타비는 이제 서지컬 AVR의 얼터너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트라이얼들을 이제 메타아날리시스한 결과가 프리스마 스터디인데요. 1년째 타바와 이제 서지컬 AVR에 있어서 로우 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를 했고 타비군이 전체적으로 올 코즈 오브 데스나 카디오바스큘러 데스에서 유의하게 그 우수한 결과를 보여줘서 저자들은 결론을 타비가 그 로우 리스크 환자의 시비어 AS 환자에 있어서 서지컬 AVR의 이제 프리퍼드 옵션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왔던 2020년도 ACC AH 가이드라인을 보면 하이 서지컬 리스크에서는 당연히 타비가 이제 먼저 우선시가 되고 환자군의 이제 나이나 라이프 익스펜턴시 일단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타비와 서지컬 AVR을 동등하게 지금 이렇게 권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2021년도 ESC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비는 이제 포커스가 이런 이제 과거의 하이리스크 환자들, 모탈리티, 모비디티, QOL을 중심으로 했던 거에서 지금은 이제 로우 리스크 환자, 그다음에 밸브 듀러빌리티와 퍼포먼스,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데일리 라이프 프로의 이제 빠른 이제 그 회복을 이제 그 중점으로 하는 그런 포커스를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리스크뿐만이 아니고 에이심토마틱한 또는 모더레이트 AS의 이제 LV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의 대상으로도 현재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나왔던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을 통해서 타비는 로우 리스크 환자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옵션이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하지만 서지컬 AVR이 역시 이제 베스트 옵션인데 어떤 군에서 베스트 옵션이냐면 타비가 하기가 어렵거나 이제 굉장히 젊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지컬 AVR이 현재는 베스트 옵션이다. 그다음에 이런 치료 방침의 결정에 있어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키 팩터가 될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로우 리스크 환자에서 여러 가지 이런 환자분들에 관한 인포메이션과 그다음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제 의견을 그 환자한테 전달하는 게 하트팀에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